뉴질랜드 빅토리 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이달견 목사입니다.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모범적인 사례라고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만, 조금 한 몇 년 조금 더 빨리 목회하면서 또 공동체 학습을 접목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초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접목했고 왜 이 공동체 학습을 도입을 했는지 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양육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훈련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교재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뭐 CCC 10단계도 우리 했었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1:1 양육 교재,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뭐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고요. T에 대한 공면을 제가 받고 2018년도 2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 가서 T코리아에서 조성래 목사님과 사모님, 장혜경 사모님 하에서 이제 훈련을 3일 동안 받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교재도 중요하지만은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일종의 분립개척 되다시피 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D 공동체 학습 방법으로 접목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학습 잘 배우셨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식의 변화, 행위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로 살기를 배움, 이것이 크게 네 가지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공동체 학습을 하면서 이 네 가지가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일종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일단은 양육 인도자가 되는 과정, 이것도 아마 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고 합니다만,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를 참여하고 또 인도자 세미나를 참여한 후에 수료하는 과목의 인도자가 되고, 클리닉 수업을 받은 다음에 직접 양육 인도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곧바로 저희 교회 7개 그룹을 나누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그룹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고, 그래서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일주일에 7개 그룹을 나눠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주로 조금 줄여서 2과목 정도를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한 적도 있고 해서 14주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인도해서 처음에 100명 신청을 했고 82명이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미수료자는 다음에 참가를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연도별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간증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 당시에 공동체 학습을 하면서 사진들이고요. 저는 그야말로 일주일에 7개 반을 하면서 제 느낌으로는 내가 아마 지금 천국에 있지, 그런 느낌을 받을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누는 간증의 이야기, 고민의 이야기, 또 은혜로운 교제들을 하면서 정말 성령 기름 부으심을 목회자로서 이런 소그룹들 안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그렇게 한 다음에 신앙의 토대라는 과정을 제가 풍생이라는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하면서 신앙의 토대 이 과정을 개설하는데 이번에 오실 분들은 양육 인도자가 되실 분들 먼저 신청해 달라. 이렇게 해서 19명의 학생들을 같이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신앙의 토대라는 과정을 좀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학습의 은혜를 한 교회만 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오클랜드, 제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 더 나아가서는 뉴질랜드 전반적으로 좀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장님과 부원장님을 좀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50명이라고 하는 그 인도자들을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29명, 성도들과 신학생 21명, 50명의 그 수료자가 2018년 11월에 나오게 되었고요. 예, 그때 사진입니다. 지금도 가입된 교회가 한 15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교회 양육 인도자, 예, 그 당시에 원장님, 부원장님 오셔서 세미나하고 수료하신 분들이 19명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양육 인도자분들이 그 못하기 때문에 클리닉 수업을 하면서 그 학습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침을 따라서 6명을 클리닉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토대 과정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풍성한 생명은 제가 인도하고 신앙의 토대라는 과정을 6분에게 맡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좀 특이하게 풍성한 생명이라는 과정은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뭐 본부에서 하시는 지침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어떤 분들이 오시든 담임 목사와 첫 번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는 또 기도라는 과정을 열고 또 양육 인도자들 중에 7명을 모시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기도라는 과정을 다시 2020년에 맡기게 됩니다. 19년에는 다시 이분들이 수업을 한 다음에 인도자 클리닉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과정을 그 해에 같이 했네요. 10월부터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사역은 신앙의 토대를 인도자 2분이 인도하시고 기도라는 과정을 인도자 7분이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 가서 클리닉 수업을 또 진행을 5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과정을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같은 해이긴 합니다만은 풍성 생명은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돈에는 한 분에게 맡기고 기도도 한 분에게 맡기고 청지기의 삶을 4분에게 맡겨서 이렇게 진행을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2021년도 2년 전에 그때도 풍성한 생명을 제가 인도하고 그 신앙의 토대의 기도 청지기 라는 과정을 한 반씩 진행을 하고 잠언이라고 하는 또 신규 과목을 개설해서 30여 명 참여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022년 작년 사역이죠. 작년 사역에도 풍성한 생명, 그 다음에 신토, 청지기, 잠언,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신규 반을 만들어서 인도자 4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뭐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뭐 자세하게 캐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회에서 양육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1단계는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2단계는 기도, 잠언, 가정생활,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구약개론, 신약개론 등으로 나누고 네 번째 단계는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는 진행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배치하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할 때는 1단계 중 어떤 거든 먼저는 할 수 있지만 두 과목을 하지 않으면 2단계로 지나갈 수 없고 또 2단계 중에 어떤 것도 먼저 할 수 있지만 2단계를 다 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신앙의 토대라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과목이 다 좋습니다만은 신앙의 토대는 조금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딱딱할 것 같다 싶었는데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토대 교재가 거의 신앙 지침서와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 가면은 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좀 소개하고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과정들도 다 의미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했던 과정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피드백, 감정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도 있었고요.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면은 매주 대표 기도를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난생 처음 대표 기도 해봤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남편이요 요즘 매일 1시간씩 찬양 연습해요. 이 남편이 원래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좋아했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와서 생활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예배나 찬양의 시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소그룹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걸 맡겼더니만은 매일매일 1시간씩 찬양 연습한다. 예. 아내 되시는 분의 이 정말 그 즐거운 그런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하면서 또 마치는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가 나랑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것은 처음인데 그것이 아빠가 받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들로부터도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2과의 풍생 12과의 전도라는 과가 있는데 전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신앙의 토대 책을 가지고 가서 한국 가서 복음 전할래요. 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실천과제라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하면서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정말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실천하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이 과거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찬 안에 미래적 의미가 있다는 것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어떤 아내 되시는 분은 드디어 제가 남편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이미 즐거웠던 이유는 같이 공부하신 형제자매님들의 솔직한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잃고 힘든 기간이었는데 그분은 사실 공동체 학습 이 풍생이라는 시간을 참여하기 전에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기간이었는데 이 풍생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또 충실하게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실천 과제를 하면서 이웃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어요. 실천 과제가 아마 이웃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웃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더니 찾아와서 인사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지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간증들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공동체 학습하면서 배웠던 대화 방식, 또 토론 방식, 실천 과제,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 예. 할아버지 한 분은 오늘도 제가 손주들을 학교까지 태워주면서 차 안에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그분 본인도 지금 뭐 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손주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겁니다. 예, 이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늘 부족하고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토론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던 언니 오빠들도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구나. 비슷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 이런 동료의식, 동지의식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방향과 신앙의 색깔을 더 잘 맞추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같은 조에 들어온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평생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소그룹에서 막 나누는 겁니다. 내 남편이 저런 남편이었나? 내 아내가 저런 아내였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신앙과 방향을 더 잘 맞추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제 의견을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블랙 앤 화이트로 살았는데 토론하고 나누다 보니까 컬러풀하다는, 인생이라는 것이 컬러풀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과감하게 열게 되었다. 그리고 전 실천 과제 할 때 찾아온 손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사람이 손님으로 온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딱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동안 다른 손님이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런 간증들 있었고요. 또 이제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고도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됐었는데 소그룹 하면서 친해지고 나니까 예배 때마다 만나는 얼굴들이 너무 반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한 교회로서의 소속감이 많이 증진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1년에 두세 번은 큰 소리가 났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동료들은 저를 마음이라고 부르고 보스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의 변화 이야기이겠죠.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학습의 장점과 영향력을 보면요, 성도 개개인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해 보니까 집단 신방, 집단 상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들 간에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목장이나 구역이나 셀그룹 적응에 빠르고 교회 정착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주중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이 열리니까 예배가 사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만의 이제 특별한 사항은 풍생이 등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단 60세 이상은 풍생을 하지 않아도 등록을 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60세 이하는 풍생을 반드시 해야 등록을 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운영 규정에 삽입을 해놨고요. 지금은 장로 후보가 되려면 양육을 2회 정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보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주보에 양육 커리큘럼을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할 때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허락을 받고 사례를 간증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교회 양육부장을 냈던 양육부장님의 카톡 대문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양육에 목숨 걸자. 이게 제 카톡이 아니고
양육 부장하셨던 집사님의 카톡 대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양육에 목숨 걸자.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예, 부족한 준비지만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뭐 질문할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요? 제가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에 인도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2018년 3월부터 바로 공동체 학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불과 뭐 4년 반, 5년 이제 다 돼가네요. 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자가 세워진 거는 한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세워졌으니까 8개월 정도 만에 인도자가 세워졌습니다. 한인교회 그 나이털의 세대가 어떻게 그 어른분들을 만나신 건가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만난 교회인가요? 저희가 그 50세가 좀 많고요. 50세하고 20세, 50세와 20세 중심의 좀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60 이상 되신 분들도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공동체 학습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7개 그룹으로 시작을 하셨을 때 그 모이는 시간하고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조율해서 잡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보에 광고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후반 이렇게 7개를 나눈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안에 그 수강 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 보니까 마침 감사하게 비슷한 인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돼가지고 그쵸. 조금 지역별로 묶어줄 수 있는 곳은 묶어주고 장소 같은 경우는 그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개방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마침 6분이 자원을 해주셔가지고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적용하실 때 시행착오나 처음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양육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그것들부터 시작했을 때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 조금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게 공동체 학습이 서로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수동적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가르쳐주면 그냥 듣고 가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처음에 좀 걱정도 하고 야 이거 혹시 좀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조금 소극적인 분들은 소그룹에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하면서 가능한 한 참여를 시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었는데 또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번, 두 번 나누다 보니까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제가 이제 하면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양육 인도자가 19명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이 공동체 학습을 정말 이게 뼛속 깊이 잘 다 아실까 이게 고민을 좀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한테는 정말 양육 인도를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좀 고민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도 이제 그 토론도 좀 하고 질문도 좀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게 좋겠다. 예, 안 세우게 되었을 때 인도자인데 왜 나는 안 맡깁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도하면서 한번 맡겨드렸거든요. 예, 맡겨드렸더니
뭐 크게 문제는 안 생겼고요. 하지만 여전히 공동착습 방법이 아닌 약간의 일방적인 설명과 티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양육 인도자로서 공동착습을 충분히 소화하기에 조금 어렵겠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조금 반을 못 맡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런 부분들 외에는 크게 뭐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인도자 클리닉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따로 뭐 우리 지금 여기 이 커리큘럼 안에는 따로 있지 않고 그 교회 자체적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인도자 클리닉 하는 방식이 그 공동체 학습 본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원장님께서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부에 부탁하시면은 방식이나 또 행정 서류 같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모든 교회마다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